제시고. 큐. 제시고의 제이노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우주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SC입니다. 와, 제가 그 제시고에 나올 카페를 알아보던 중에 진짜 여기만큼 컨셉이 확실한 데를 거의 처음 온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C에서 기획과 운영 담당하고 있는 스페이스몬스터 컨텐츠의 김민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ESC에서는 전체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몬스터 컨텐츠의 감독, 대표 김영기라고 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스타일이 너무 특이하셔서 네, 혹시 뭐 나루토의 카카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흡사 뭐 정말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데, 그러면 한번 또 브랜드에 대한 소개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ESC는 엑스트라 테레스토리얼 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단어의 준말이고요. 마치 역삼동의 우주의 공간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를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회사는 좀 잘 몰라서 어떤 광고회사고 그 다음에 어떤 광고들을 했는지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스페이스몬스터 컨텐츠는 2013년에 설립된 광고 프로덕션이고요. 가장 근래에 화제가 되었던 거는 그 KCC 창호 중에서 성동일 배우님과 함께 했었던 광고가 SSG.com을 이병헌 배우님이랑 류승용 배우님, 한효주 배우님 나왔었던 편이 있어요. 그것도 예전에 수상도 많이 하고 또 화제가 됐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노스페이스 광고도 저희가 꾸준히 많이 찍었고, 그 노스페이스 광고는 요새 많은 컨셉의 카페들을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또 어쩌다가 또 우주까지 가게 되었는지. 모태는 이제 스페이스몬스터 컨텐츠라는 광고 프로덕션이고요. 네. 이름에서도 벌써 이제 스페이스라는 우주라는 그렇죠. 개념이 좀 들어가 있고, 워낙에 그쪽으로 되게 좋아하는 공상과학 쪽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제일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구상을 할 때도 탈지구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자 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렇기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카페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와, 우주와는 이게 너무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막 그런 고민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긍정적이었나요? 뭐 찬성과 반대가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카페가 요즘 일상 속에서 되게 많이 녹여져 있는 부분이고, 주말에 모든 젊은 친구들이 커피 한 잔씩은 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접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 ESC에서 표현하는 우주는 너무 으리으리한 어떤 SF적인 영화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주보다는 좀 일상 속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느끼는 어떤 다양한 감각들에서 좀 그 틈 사이에서 우주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일상 속에서도 우주를 컨텐츠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와, 이 공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도 한번 얘기를. 일단 ESC가 카페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브랜드샵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제약적인 게 많아요.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요번에 이런 비주얼로 찍어보고 싶지만 이게 우리만의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자체 브랜드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 IP에 대한 우리만의 컨텐츠에 대한 좀 욕구가 굉장히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내부에 각자 자기의 어떤 파트, 잘하는 파트를 맡아가지고 이제 좀 모든 섹션을 좀 하나씩 좀 둬보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좀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들어오면은 이제 보이는 이 센터에 있는 이 전시물이, 목표는 분기별로 이런 아티스트와 협업을 해서 메인 전시물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하는 공간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 뒤에 보이는 스크린이 이제 우리 기본적인 어떤 우리 톤 매너에 해당하는 어떤 영상들을 루핑돼서 계속 보여주고, 저는 좀 한번 좀 하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런 ESC의 유니버스 안에 뭔가 스토리가 있는 굿즈들인 것 같거든요. 팀장님 좀 뭐 하나하나 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 ESC를 위한 세계관부터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저희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뉴멕시코 로즈웰 사건이라고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 진짠가 아닌가. 네.
극비리에 만들어진 어떤 외계 생명체의 연구기관이 바로 ESC였다는 걸 기본 설정으로 사실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 기본 설정이 나사가 그 밑에 있는 어떤 조금 더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기관으로 ESC를 만들었고, 그게 1960년대부터 만들었다고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뭐 옛날 올드 빈티지 전화기 같은 것도 네네. 그 ESC에서 어떤 외계 전파가 탐지되면은 전화가 울리는 형태로 이제 사용됐었다. 그들이 발견했던 어떤 그 멀티버스에 대한 증거들을 수록해 놓은 책인데, 이게 이제 불타가지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금은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약간 우리 예전에 봤던 뭐 엑스파일 시리즈라든지 넷플릭스의 블랙미러처럼 네. 약간 현실에 저희가 픽션을 가미해서 네네. 그 사이에 있는 재미를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속에서 좀 상상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확실히 그런 광고회사에 계신 분들이 또 많으셔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들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전수를 해주신다면 한번 꿀팁을. 네. 아이디어를 내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들의 각자만의 좋은 방법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TFT 그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 목표에 맞춰서 각자의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들을 취합을 하거든요. 네. 저희는 아이디어에 정말 직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취합을 해서 검토를 다 같이 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와 별로인 아이디어들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누가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정말 이 목적에 달성한 아이디어에 맞는지를 다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되게 이렇게 여러 번 진행이 되면서 또 추려지면서 그 에센셜한 아이디어들이 추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 메뉴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자면, 시그니처 음료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한번 메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네네. ESC에서 가장 주력인 아이템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퓨전이라는 아이인데요. 사실 우주의 기운을 담은 주입제와 같은 에너지 시럽 같은 개념으로 사실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맛별로 또 우주적인 기운의 스토리텔링까지 가미가 되어서 소비자분들이 오셨을 때 본인의 어떤 오늘의 기분에 맞춰서 그거를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재미를 좀 주면 어떨까 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총 9가지 시럽 있고 6가지가 라떼랑 추천드리는 시럽, 그리고 3가지가 에이드로 추천드리는 시럽입니다. 메뉴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또 어떻게 고민을 하세요? 일단 저희 주력 제품이 인퓨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인퓨전과 제일 잘 어울렸으면 좋겠던 게 제일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우주 컨셉이랑 좀 비주얼이 같은 결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우주적인 느낌을 많이 넣은 글레이즈드 케이크가 네네. 2종류 나왔고요. 이제 좀 방사능 맞은 것 같은 좀 특이한 컬러감의 쿠키 2가지, 행성 위에 앉아있는 우주인을 활용한 네. 젤리까지 젤리, 맞아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것보다는 그 일치되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맛적인 퀄리티 같은 거는 또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비주얼이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맛은 조금 더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맛은 심플하고 좀 단순하고 좀 누구나 좀 좋아할 수 있는 달콤한 네네. 맛들 중심으로 좀 짰던 것 같아요. 사실은 8개, 9개를 세트로 봤을 때 그 컬러의 구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서로 다른 질감과 서로 다른 색감의 밸런스를 하나로 딱 봤을 때 되게 세트같이 예쁜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네.
그런 컬러감을 고민하다가 나온 게 버터플라이 PT의 라벤더가 같이 들어간 드림 라이크 퍼플이라는 네네. 시럽인데요. 이름이 방금 한 20글자 됐던 것 네. 같아요. 아, 네네. 보라색이고 이제 라벤더가 들어가서 단맛이 최대한 배제가 되어 있고 이것도 좀 실험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지만 또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희가 이 컬러와 색감과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네. 좀 같이 넣었던 시럽 중 하나입니다. 광고회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는 어떤 건 것 같습니까? 네. 저희는 이 카페라는 공간을 이렇게 카페의 메뉴도 하나의 공감각적인 컨텐츠라고 접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란 무엇일까로 오히려 접근을 해봤는데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그리고 오래 사람들이 즐기는 컨텐츠는 결국 얼마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컨텐츠가 언제 봐도 좋고 또 네. 문득 또 생각나고 네네. 하는 컨텐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ESC와의 재밌는 이야기는 잠시 여기서 끊고, 네, 2부 비전 타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시고